근데 이제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조선족의 명칭은 결국은 중국 공산당 측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동포 부르면은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의 어떤 그런 게 느끼지만 조선족 하면 중국인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에 댓글도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거거든. 조선족은 중국인이다. 우리가 동포가 아니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 각인을 시켜. 조선족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네. 그거는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는 대체로 1950년대 중반쯤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1952년 9월 3일 날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생겨요. 근데 그때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공식적인 이름은 연변 조선민족 자치구였어요. 근데 이게 3년 후에 55년 12월에 가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바뀌게 됩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조선민족이 조선족으로 바뀌었고 구가 주로 바뀐 건데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도 그 지명에 조선족을 안 쓰고 조선민족을 썼다는 얘기는 아직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 중국이 소수민족 식별 사업을 해요. 소수민족이 지금 이제 55개잖아요. 중국에 소수민족이 55개밖에 없을까요? 예. 한 400여 개가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다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소수민족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한 것은 소수민족 식별 사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소수민족만 우리가 공식적인 그 중화민족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국민으로서의 소수민족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1차 소수민족 식별 사업에서 조선족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 일정 지역 안에 일정 비율의 소수민족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일정한 기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조항들이 있어요. 조선족은 거기에 이미 잘 부합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수민족으로 인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수민족 자치 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그 이후에 이제 확정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공식화된 것이 이제 55년 12월 달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초기에는 그 중국 정부가 49년도에 수립되고 52년도인가 연변 자치주가 자치구로 성립이 되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조선족이 아니라 조선민족으로 하냐 뭐 이런 게 확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조선족으로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민족이라고 칭했었고요. 실제로 보면 해방 전에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그 중국 동북 지역에 살던 뭐 독립운동가든 뭐 일반 사람들이든 어쨌든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용된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한인도 있었고. 뭐 한인, 한족, 그 한나라 한자가 아니라 한국 할 때 한자를 쓴 한족, 고려인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써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족이라는 말도 아마 쓰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게 뭐 보편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술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선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왜냐하면 그 조선은 사실은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는 조선은
97년에 조선은 없어져요. 조선은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조선은 없어지고 대한제국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일본은 식민지가 됐고 일본은 식민 상태에 있다가 우리는 임시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북한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은 사실은 국호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중들 사이에서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그때는 뭐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한제국이 뭔지 뭐 왜 조선이 없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식민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은 오히려 대한제국보다는 조선 사람으로서 칭하는 이런 분위기가 더 컸죠.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선인 이런 표현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됐었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중국이 다 뭐 일부 이제 주장을 보면 학자들의 일부 주장을 보면 조선족이란 표현도 결국은 조선 민족이나 뭐 다른 어떤 수사적인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민족들에게 그 민족을 식별하는 그 용어로서 족자를 붙인 것을 그대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도 조선에다가 플러스 족자를 쓴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뭐 통일성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족만 특별히 조선민족 이렇게 붙이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민족들하고 형평성 문제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제 주장이 어쨌든 간에 이제는 그런 조선족이라고 하니까 좀 좁아 보이면서 쉽게 말해서 넓게 말해서 우리 한민족을 이제는 중국의 하나의 소속된 이걸로 바라본 시각을 갖고 자꾸 우리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이제는 조선족이 이제 그런 시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많이 하는 거죠. 왜 조선족이라 불렸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아까 다문화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뭐 여러 이제 외국에서 사셨던 외국 국적자였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돼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지금 뭐 300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일민족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 한민족인 거죠.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야 라는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민족이 56개가 있는 그런 나라여서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 입장에서는 조선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중국 사회에서. 한족이냐 조선족이냐 만주족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조선족이 중국에서 나는 조선족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조선 사람이야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맥락을 잘 모르고 조선족을 단순히 중국 사람이야 또는 뭐 중국 공산당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단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 48년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없었더라면, 북한에 조선이 없었더라면, 근데 이제 북한이 이미 또 같은 48년에
정권이 수립됐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북한이 이번에 조선이라는 그걸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영향이 뭐 있었다. 어쨌든 맞다. 뭐 그렇게 유추할